가져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형제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엘살바도르로 추방됐습니다. FBI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의 타겟으로 전격 이민 단속에 나섰습니다. FBI 전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8647이라는 숫자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의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경이 용의자에게 총기를 빼앗긴 뒤 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이 가브라 화합물 규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뉴저지주 철도 기관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뉴저지 트랜짓이 운영하는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기관사 노조 파업은 1983년 이후 42년 만의 처음입니다. 오늘 누아크 펜스테이션에서는 수많은 통근자들이 대체 교통편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조 측은 필 머피 주지사와 철도 근로자와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뉴저지 트랜짓의 전체 철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도는 평일 기준 1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이번 파업으로 하루 약 35만 명의 통근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파업에 돌입한 뉴저지 철도 근로자 노조는 뉴욕 펜스테이션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위원장 마크 윌리스는 성명을 통해 주 교통당국이 불필요한 사업과 관리직 특혜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기관사에게는 충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윌리스는 조합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사장 크리스 콜루리는 반복해서 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콜루리 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에선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은 중대한 재정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이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파업 첫날 아침 통근객들은 뉴욕으로 출근하기 위해 요금이 훨씬 비싼 엠트랙 열차를 이용하거나 버스, 페리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983년 이후 뉴저지에서 벌어진 첫 대규모 대중교통 파업입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패스 열차, 엠트랙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16년 엘살바도르에서 갱단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망명한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형제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 도중 붙잡혀 수감된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엘살바도르에서 갱단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해온 형제가 최근 진행된 연방이민단속국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돼 인권단체와 형제들의 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2016년 어머니 알마와 함께 엘살바도르를 떠나왔으며 10년 가까이 롱아일랜드에서 학교도 다니고 졸업도 하는 등 삶의 터전을 읽어왔습니다. 이 형제들은 지난 3월 뉴욕 이민국 사무소에서 집행된 단속 중 구금됐고 버팔로와 루이지애나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뒤 5월 7일 강제 추방 조치를 당했습니다. 붙잡힌 형제 중 한 명인 조슈아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19살의 조슈아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그저 늘 앉아만 있었다며 동생과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추방된 또 다른 형제인 20세 호세는 추방 전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제의 변호를 맞은 알라 아모아치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방된 형제의 모친 알파 로페즈는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 아이들은 범죄와는 무관한 착한 아이들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형제가 거주해온 롱아일랜드 지역구 공화당 앤드류 가르바리노 연방 하원 의원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민 세관 단속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FBI 연방수사국 25개 대도시 지부 수사 요원들에게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타겟으로 이민 단속에 전담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시도 포함됐는데요. FBI 수사 요원 2,000명가량이 이민 단속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가운데 대략 절반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제 타겟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17만 명으로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합법 비자를 갖고 왔다.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가 대부분이고 매년 3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들어 FBI 연방수사국 55개 지부 가운데 25개 대도시 지부 수사 요원들에게 이민 단속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25개 대도시 FBI 필드 오피스 소속 수사 요원들의 45%나 되는 2,000명이 이제 범죄 수사나 반테러, 방첩 활동에서 벗어나 이민 단속을 전담하기 시작했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전국 55개 지부를 두고 있는 FBI는 필드 오피스에서 만여 명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뉴욕시가 900명, 워싱턴 DC가 700여 명, 로스앤젤레스 450여 명, 시카고 300명, 마이애미가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개 대도시 FBI 필드 오피스 수사 요원들의 45%나 되는 2,000명을 이민 단속에 전담토록 배치한 것은 최근 이민 단속 요원들을 2만 명이나 대폭 증강 투입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FBI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범죄 기록이 없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까지 집중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BI 전 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8647이라는 숫자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 기자 브렛 베이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며 어린아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한 뒤 그건 암살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해임됐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8647이라는 숫자가 담긴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6이라는 표현은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제거하다 또는 처리하다라는 의미이며 특히 음식점 업계에서는 품절 또는 특정 고객의 출입 금지를 알릴 때 사용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조개 껍질들을 이용해 8647이라는 모양으로 배치한 사진을 올리고 해변 산책 중 발견한 멋진 조개 껍데기 배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협이 의심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 암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재차 비난하며 코미는 부패한 경찰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테일러 부도위치 대통령 비서실 차장 역시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코미 전 국장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자신이 해당 숫자들이 폭력과 연관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해변 산책 중 발견한 조개로 사진을 올렸을 뿐이라며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자신은 그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밝힌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2차례 암살 시도를 가까스로 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FBI 국장을 지냈지만 트럼프 집권 1기에 임기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면직됐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총기를 빼앗긴 뒤 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경의 비명을 들은 동료 경관이 방어 사격을 나섰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밸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총격 사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운틴밸리 경찰국이 15일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윗옷을 입지 않은 바지 차림의 26세 남성 오시언 맥클리톤이 여경의 권총을 강제로 빼앗은 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경이 이 남성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고 총을 쏘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24일 카즈오 마스다 중학교 인근에서 주인이 탑승 중인 승용차에 누군가 침입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맥클린톤을 마주하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경은 당신이 문제에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당시 맥클린톡은 횡설수설하며 혼란스러워 보였고 자신을 조나단에게 데려다 줄 수 있냐고 경관에게 되물었습니다. 이에 여경은 알겠다고 답한 뒤 경찰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자 맥클린톡은 태도를 바꾸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경찰은 경찰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맥클린톤이 도주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며 인근 주유소와 은행을 거쳐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여경과 맥클린톤의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경찰관은 즉시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리는 코드 3이라고 호출하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맥클린톡은 여성 경찰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남성 경찰관은 총을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맥클린톡은 지시를 무시한 채 여경이 타고 온 경찰차에 탑승했습니다. 여경은 인근 벤 차량 뒤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차에 탑승한 맥클린톡을 향해 현장에 달려간 남성 경관이 10발의 총격을 가했고 맥클린톡은 경찰 차량 운전석에 쓰러진 채 숨졌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환경보호청이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돼 음용수 사용에 규제돼 왔던 과부라 화학물 규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환경보호단체는 깨끗한 음용수를 마실 권리를 침해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경보호청이 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약 1년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법안은 수백만 주민들을 과부라 화학물 노출에서 보호하고 납수동물 배관 제거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한 장기적인 인체 축적 우려를 반영해 음용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 완화, 석유, 가스 개발 확대를 지지해왔으며 리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따라 대규모 규제 철회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은 특정 과부라 화학물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가장 널리 퍼진 두 가지 화합물인 가부라 옥탄산과 가부라 옥탄 술폰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2031년까지로 미룬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보호청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위법이며 깨끗한 물 마시기 법안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화학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 접근과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과 과학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도협회와 수도공사협회 등 주요 상수도 단체는 복합 PFSA 규제를 철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규제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월마트가 관세로 인해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는 이번 주 감축된 수준의 관세가 여전히 높아 소매업계의 좁은 수익 마진으로는 모든 부담을 흡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밀런 월마트 CEO는 관세가 높으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으며 존 데이비드 레인이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달 말부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미국 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두고 관측통들은 월마트의 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해왔습니다. 뉴욕시 의회 선거구별 아시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은 99,125명으로 아시안 전체 138만 8,664명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치로 뉴욕시 한인 커뮤니티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뉴욕시 한인 인구는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방글라데시계에 이어 아시안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퀸즈 북동부 일대인 시의회 19, 20, 23 선거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녀 티파니 트럼프가 출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1번째 손주를 얻었습니다. 티파니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지난 2022년 마이클 블로스와 결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결혼을 통해 5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이바나 트럼프와의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을, 세 번째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와의 사이에서는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태어났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전처 버네사와의 사이에서 5자녀를, 장녀 이방카는 3자녀를, 차남 에릭은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 대규모 단속 프로그램 시행 이후 1년 동안 약 1,400개 불법 상점이 폐쇄되고 9,5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대규모 단속 프로그램은 뉴욕시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으며 무허가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상점을 폐쇄하고 합법적인 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폐쇄된 불법 마리화나 상점 자리에 피자 가게, 베이커리, 이발소 등 합법적인 시설을 들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 사업체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뉴욕시 합법 마리화나 판매 액수는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